안녕하세요. 카산드라TV의 제이크입니다. 자, 오늘은 저의 방송에서 투자 노트라는 코너의 방송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사실 제가 페이스북에서 경제정책 논평을 하면서 시카고 학파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현실 적합성이 높다는 것을 그동안 계속 사례와 함께 예측하고 논증해 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주식과 부동산에 관한 글도 써오면서 나름대로의 체계를 세워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가까이 중장기 주식 전망에서 거의 대부분 적중시켜왔고요. 미국과 영국과 한국의 주가 변동 상황, 인도, 베트남 등 신흥국의 주가 변동, 2018년 무역전쟁으로 인한 대폭락 등을 정확히 예측해왔습니다. 미시적으로 세세한 것을 맞추기는 어렵지만 큰 틀에서 정책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 즉 작고 효율적인 정부 정책, 긴축균형 재정정책이 집행될 때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와 증시가 같이 성장한다는 가설을 세우고 검증해왔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자율 인하, 재정 확대, 경기 부양이 증시를 끌어올립니다만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 신자유주의 정책이 경제와 증시를 안정적으로 끌어올립니다. 예를 들면 인도 니렌드라 모디 총리가 집권해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세우는 것을 보면서 인도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베트남은 2010년대 초반 거의 외환 위기에 준하는 상황에서 경제가 극히 불안정했습니다만 당시에 IMF의 권고를 받아 신자유주의 정책, 즉 작고 효율적인 정부 정책을 집행하면서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경제와 증시가 살아나기 시작한 때가 대략 2015년 전후였는데요. 그때부터 제가 베트남 증시에 투자하면 좋다고 주장했었죠. 이렇게 반신자유주의 정책 기조에서 확고한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로 전환하는 나라에 중장기 투자를 하면 반드시 수익을 크게 올리게 됩니다. 올해 초에는 코로나 팬데믹의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서 잠시 주식 이야기도 해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선언된 직후 3월 중순에 저는 카산드라 TV 방송에서 아마존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서는 테슬라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죠. 한국은 당시만 해도 락다운 상황에서 언택트주, IT 기술주의 가치에 대해서 이해가 거의 없었고요. 테슬라의 가치에 대해서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제 주장을 긴가민가 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마존과 테슬라는 제가 주장한 대로 최근까지 급등해왔죠. 이후 5월에는 소위 빈살만 테마주, 이 빈살만 테마주라는 것은 제가 지어낸 이름인데요. 지난 5월에 사우디의 황세자 빈살만이 미국의 저평가 우량주를 대량 구매했습니다. 반면에 워렌 버핏은 주식을 다수 처분했고요. 저는 그 두 사람의 선택 중에 빈살만의 선택이 옳았다고 보고 빈살만 테마주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대규모로 확장 재정정책 등 경기 부양을 하게 되면 그 돈이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시장으로 몰려서 가격을 높이게 되거든요. 이후 6월엔 지인과 함께 투자 종잣돈 1천만 원을 확보해서 실전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올해 초 코로나 팬데믹 국면에서 증시가 크게 성장할 나라로 미국, 인도, 베트남 3개국을 꼽았었습니다. 그러나 인도는 이미 5월 중순부터 코로나 폭증세가 보여서 일찌감치 투자 부적격으로 탈락시켰고 미국과 베트남 중에서 아세안 전문가가 되겠다고 미국을 제쳐놓고 베트남으로 올인했는데 돌발 사태, 변수가 개입되면서 허탈해졌습니다. 6월 초에서 지금까지 약 10% 정도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그냥 버티고 있고요. 그럼 오늘은 베트남 증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혹시 아시나요? 코로나 팬데믹 국면에서 전 세계가 위기 극복, 경기 부양을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쓰면서 재난 지원금을 크게 풀었었는데요. 이렇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확장 재정 정책의 대유행 속에서 전 세계에서 최초로 긴축 균형 재정 정책을 실시한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지난 6월 말부터 긴축 재정 정책을 쓰겠다고 발표하고 현재 공기업 민영화를 강력히 추진하면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전국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베트남의 행보는 경제 위기 시의 정책으로서 밀턴 프리드먼이 주장하고 그 타당성이 입증된 경제 위기 극복 정책의 정석입니다. 즉 경제 위기 초기에 일시적으로 통화를 확장하고 중기 이후에는 긴축 균형 재정을 강력히 실시하는 것이죠.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증시와의 관계는 대략 이러합니다. 확장 재정정책을 쓸 때 단기적으로 자산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는 전제에서죠. 반면에 긴축균형 재정정책을 쓸 때는 일시적으로 자산시장이 위축되면서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억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1년 이상 중장기적으로 보면 긴축균형 재정정책이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에는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증시 역시 보다 안정적으로 꾸준히 성장하게 됩니다. 아무튼 긴축 재정 정책을 쓴 베트남에서 당장에는 주가가 억제되는 작용력이 발생하면서 재정을 마구 풀어버리는 나라들과는 주가 지수의 변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한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불행하게도 7월 말에 100일 만에 처음으로 지역 내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뒤로 현재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코로나에 감염된 중국인 미입국자를 막지 못해 확진자가 발생했고 또 이들 때문에 지역 내 감염자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 국경의 미입국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7월 28일부터는 고강도 사회적 격리 조치를 실시했지만 한 타임 늦은 조치였습니다. 고강도 격리 조치 이전에 이미 수십만 명의 국내 관광객들이 다낭을 왕래한 뒤여서 현재 하루에 30에서 40명씩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도 그저께 처음으로 나온 이후 지금까지 6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베트남 경제의 충격도 증시의 충격도 그만큼 커졌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7월 1일에 일부 국가에 한해서만 국제선을 개방한다고 공표했지만 6월 중순 이후 전 세계 2차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자 개방을 취소하고 봉쇄를 연장하기로 하면서 증시 상승 호재가 사라져서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8월 1일에 국제선을 개방한다고 공표했지만 7월 말에 지역 내 신규 감염자 폭증으로 인해 호재가 사라지면서 또다시 급락했습니다. 이렇게 발생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았던 사건들이 터지면서 7월 초에는 상승 효과가 없었고 7월 말 이후 현재까지는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6월 초순 대비 현재 10에서 12% 정도 추락했습니다. 오늘 8월 4일 월요일은 지난주 급락한 이후 반등하는 양상이 보입니다만 상승세가 지속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당장의 매수는 좀 곤란한 이유가 당분간 단기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급락 이후에 나타나는 일시적 기술적 반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등 시기는 전국적인 격리 조치가 실시된 28일 이후 2주 정도 지나서 8월 10일 정도쯤에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반등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때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미입국 통제와 격리 조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8월 중순부터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베트남은 다른 신흥국과는 다르게 여전히 동화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적은 나라에 속하며 거시경제 정책으로 볼 때 경제위기 해법의 정석을 따르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성장세가 견고한 나라라고 봅니다.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거죠. 오늘 카산드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카산드라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많은 곳에 공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